자, 어제 저희 OBS를 통해서 녹화됐던 토론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녁에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연일 시끄러운데요. 선관위 주최 토론회였습니다. 그 무게감이 상당하고 결국에는 이제 차 후보에 대한 비난이 연일 여야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 결정은 되지 않았고요. 윤리위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경기 부천시 병 후보인데 김종철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극우 세력 결집하려 의도적인 전략 아닌가 본다. 통합당에는 막말 모두 끈끈한 피가 흐른다. 이게 이제 세월호와 관련된 막말이 처음이 아니었고 지난해 당원권 정지까지 당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것을 이제 전략으로 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두 거대 양당 오래 싸우다 보니 상대 모욕 주고 넘어뜨리면 된다는 정치 풍토 탓이다. 그러니까 이 토론회 자체를 본인의 정책에 대한 소구보다는 상대당에 대한 깎아내리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지적으로 보입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고개 숙여 사과했고 정작 근데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상황이고 SNS를 통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 아픔 우롱한 텐트 속 진실이 밝혀진다면 난 죽어도 좋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본인이 비판받고 있는 프레임은 이 상황이 아닌데 전환할 수 있는 방향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벌인 자들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자, 이 윤리위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김상희 이제 상대당 후보가 세월호 막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다소 이제 생뚱맞은 답변이긴 했는데 이제 본인은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를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발적인 실수라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은 정의당의 입장처럼 이제 전략으로 봐야 되는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죠. 전략이죠. 예. 국회의원 후보가 공공방송에 나와서 토론회를 하는 것을 우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 그거는 기본적인 차질이 안 되는 거죠. 계획적인 것이고. 아마 지금 차명진 후보는 이번에 세월호 문제가 처음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말들을 해왔습니다. 예. 또 심지어는 아주 너무 심한 말을 해가지고 당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차명진 후보의 마음속에는 세월호에 대한 아주 악몽 같은 그 응어리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마침 이제 상대 후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잠재되어 있던 생각이 자기 입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예. 이거는 충분히 단련됐던 또 학습됐던 나름대로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던 확정 편향이라고 그러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듣는 저는 그거는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간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차명진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이 후보를 바라보고 있는 전체 서울과 인천, 경기에 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면은 지금 통합당은 악재 중에 초대형 악재를 맞는 겁니다. 예. 초대형 본인이 벌써 사퇴를 하고 징계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과 인천, 어쩌면 전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초대형 악재를 만났는데 과연 당 지도부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궁금할 그런 사정입니다. 예. 비주류 인터넷 신문을 중심으로 이제 나왔던 기사고 작성된 내용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세월호 유족을 우롱한 이 텐트 속의 진실을 밝히겠다. 근데 지금 이제 총선이 딱 6일 남은 상황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 이제 전략적으로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당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 이제 지역에서 지지율이 조금 뒤처져 있긴 합니다만 벼랑끝 저수라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이거는 뭐 인터넷 신문 기사를 인용을 한 건데 이게 사실 여부도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예. 설사 그리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논지에서 벗어난 얘기였습니다. 세월호 진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였어요. 좀 그런 점에서 이건 뭐 부적절함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예.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 어떻게 정치인이 국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지를 못할 망정 해집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당 지도부도 이 사태의 중요성을 지금 연달아서 실언이 통합당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무게감이 과거 정동영 대표의 노인 평화발언 급이다. 이거는 정말로 이번 총선에 20, 30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초대형 악재가 지금 이제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물론 차명진 후보 본인은 세월호로 문재인 정권이 너무 이제
그 수혜를 입었다 이 점을 좀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호에 대해서 막말을 해가지고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막말이 그것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에 문재인 정부와 조금이라도 이념적으로 진영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라면 마구 공격의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위 조절 자체가 안 돼 버렸다. 예.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제되지 못한 길거리의 그런 정치 세력. 그러니까 딱 태극기 세력이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명진 후보가 정치적으로 길거리에서 태극기 세력과 같이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제도권 정치, 정당 정치에 있어야 될 분의 어떤 수위 조절 자체가 이미 무너져 버렸다. 공인으로서의 예. 어떤 그 후보의 자격을 본인 스스로 놓은 게 아닌가. 좀 굉장히 안타깝고 안타까운 걸 넘어서서 이거는 선거에 있어서 세월호에 공감하는 30, 40대에게 분노의 투표를 하게 만드는 투표장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로서 이번 총선의 최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자, 어떻게 차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됐는데 이 지역에서 굉장히 나름 본인 스스로는 활동을 하고 공을 들여왔던 지역입니다. 본인한테도 기회였을 텐데 그나마도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굳이 변명을 하자면은 뭐 단수 공천이나 전략 공천이 아니었고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았다. 근데 이것도 이제 면피가 될 수 없는 상황이 공천 경선 자체를 경합을 붙인 것도 문제다.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예. 통합당이요. 이제 그 공관위가 구성되면서 기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막말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꼭 고르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차명진 후보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선의 기회를 받았어요. 그렇죠. 왜 받았습니까? 지난번 세월호 막말 때 3개월 징계받고 마이너스 4점밖에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어요. 3개월 징계가 솜방망이 쳐버리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당시에 작년 1월 달인가요? 전당대회 이후에 태극기 세력이 대거 통합당 쪽에 들어가면서 이게 극우화 경향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네. 이러면서 막말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솜방망이 징계를 했기 때문에 경선에 지금 참여하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논란이 황교안 대표까지 지금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황교안 대표에게 갈 가능성.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총선 이후에 통합당의 지각 변동에 예. 어떤 하나의 명분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김용호 공관위가 지난번에 뭐 박상변 평론가님도 제일 잘한 게 막말 정치인 축출한 거라고 그랬는데 예. 지금 연이어서 결과적으로 막말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실언들도 쏟아져요. 그렇게 되면 통합당의 공천의 기준 자체가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리는 거. 네. 이번 총선을 위한 준비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뼈아픈 발언인 거죠.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뭐 비대위도 거쳤고 황교안 체제로 넘어왔습니다만 결국에는 막말 인사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못했다. 극우 성향에 의존하는 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인사들에 대한 성향에 대한 비판 그리고 결국 들여다보면은 친박 기반 아니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 막말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도미노 현상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책임을 통감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 대목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 말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처음 하는 얘기 아닙니다. 경선에서 내심 탈락하길 바랬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 정도까지는 문제가 되지는 않으려고 본 거죠. 예. 실제로 뭐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을 아주 옹호했던 예. 또 지금은 친황이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또 극우에 이런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했던 핵심적인 원인은 황교안 대표죠. 황교안 대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고 김용호 체제 속에서는 대부분 다 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김용호 체제가 어떻게 되나요? 무너졌잖아요. 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새롭게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다시 리세팅이 되면서 살아난 겁니다. 네. 저 인천 연수도 한 분 살아계시고 또 부천에도 살아계시고 이런 분들이 중국 곳곳에 있습니다. 예. 누구 탓이죠? 본인 탓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당 지도부 탓이고 황교안 대표가 책임질 문제고 예.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앞서 김대호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지 못하고 이것은 무슨 뭐 완전 국민 오픈 기근선제니까 프라이머리 뭐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얘기했었죠. 것은 공천위원회의 무능을 스스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공천관리위원회 뭐하러 만듭니까 그러면은?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후유증은 바로 황교안 대표의 책임 문제를 공론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는 그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인천, 경기, 그다음에 40, 50대 어떡합니까? 결국은 그 콩쥐 실패가 선거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상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차명진 후보가 책임질까요? 황교안 대표가 책임질 문제죠.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대목입니다. 예. 자, 뭐 지적을 해주신 대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급하게 어제 사과 입장을 밝혔고, 김종인 통합당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입니다. 이 당에 온 지 10하루째입니다. 이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럽고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여러분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열린 긴급 기자회견 영상이었는데, 물론 이 이슈와는 좀 사뭇 다르겠습니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가 과연 어느 정도 진정성으로 느껴질 것인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 그 김종인 위원장이 삼고 철회 끝에 늦게 이제 합류를 하신 데다가, 저희가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유세 현장을 이제 많이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이라는 단어를 입에 오르내리시고, 중구에 가서는 이제 민주당이 많이 국회에 입성해야 뭐 이런 큰 실수까지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에서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맞는지, 그건 뭐 이제 차치하고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어렵고, 저는 좀 아쉬운 대목이 김종인 대표 같은 이런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어른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집안의 가문이나 본인의 삶의 역정이나 또 지금까지의 건강하게 우리 정치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할 원로이기도 하죠. 예. 근데 이분의 그 정치 행태가 제가 볼 때는 상식 파키입니다. 한 번 박근혜 때 실패를 했으면은 은둔해야 됩니다. 예. 왜? 어른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은 괜찮아요. 한번 실패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문재인 정부도 지원했어요, 또. 그죠? 또 그거 실망했습니다. 또 이번 또 한국당 통합도 또 와요. 뭐 하시는 분이죠? 지나오고 나서 근데 본인이 소위 말해 이제 모셨던 인물들에 대해서 또 비판은 또 하세요. 나오고 나서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김종인 대표를 볼 때 정말 아쉽고요. 정말 아쉽고 이 방금도 인터뷰하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예.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통합당이 이런 분을 모시고 왔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막상 와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판에 이미 기울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궤변만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언제까지 기회를 줘야 되는데요. 이미 기회를 줬습니다. 수없이 기회를 줬습니다. 공천위원회도 기회를 준 겁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앞으로 이 정당이 또 무너지고 나면 다음에 또 민주당 가가지고 또 도와줄 것인지 좀 묻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저런 언행을 볼 때 우리 사회의 정말 진정한 우리 시대의 어른을 좀 그리워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예. 본인은 이제 의도하시지는 뭐 않았겠습니다만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소위 말하는 이제 엑스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가는 곳마다 민주당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본인이 몸담고 있는 현재 정체성 기반의 당이 어느 당인지조차 좀 헷갈려 하시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미래통합당은 야당이잖아요. 그런데 야당을 지금 잇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전략 부재 아닌가. 결국에는 황교안 체제 하에서 계속해서 저희도 이제 방송에 지적했던 부분이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 특히나 이제 당 기반에는 친박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무당층이나 이제 중도층 30, 40대를 끌어안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게 뭐 결론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전조가 어떤 큰 사건이 있으려면 전조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 N번방이 있었죠. 실수가 있었습니다. 말실수가. 그때는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대표가 직접 뭐 그렇죠. 했죠. 그리고 N번방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30대, 40대 문회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세월호 얘기까지.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과연 한두 번이면 실수겠지만 예. 이게 쌓이면은 실수가 아니라 진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그런 당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
아까 김종인 위원장, 선대본 위원장 얘기하셨는데 지난주에 현충원 가셔가지고 민자 지우고 쓸 때도 예. 그때는 실수겠거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뒤로 한두 번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늘인가요? 우리 민주당, 통합민주당을 과반의 의석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두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본인의 당이 지금 민주당인지 통합당인지도 모르는 분이 선대위원장 맡고 있고 이번 공천의 기준이 막말 정치인은 배제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당 대표부터 후보들까지 연달아 실언과 막말을 내쏟아졌고 예. 자, 이러면 정권 심판론에 분노한 60대 이상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야당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30, 40대가 분노해가지고 투표장에 나가게 될 형국이 돼버렸어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지금 안팎으로 지금 통합당이 굉장한 위기다. 특히 이 수도권에서는 이 승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 그런 초대형 분수령 어떤 분기점에 지금 다다른 거 아니냐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합당이나 이 미래한국당 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힘든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